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것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완성을 해볼까 합니다. 채색까지는 좀 걸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먹까지만 이렇게 완성하는 것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이 나무 가지를 그릴 때는 힘을 빼고 끌듯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힘 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끌듯이 이렇게 하셔야지 급하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좌법으로 나무잎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진하게 그리시고 조금 크게 그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처음에 1회 강의에서 5가지의 먹색을 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연습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까지의 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맨 앞에 있는 그러한 나무는 1획에서 이제 1번의 먹으로 그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좀 흐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1획에서 이제 2번의 목, 또 더 뒤에 가서는 이제 3번의 목, 이렇게 해서 앞에 것은 1번, 좀 뒤에 것은 2번, 이렇게 해서 먹색으로 원근법을 나타내 주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색을 가지고 1획과 앞과 뒤에 그러한 느낌을 표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원근법은 먹색의 원근법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 거는 좀 크고 뒤에 거는 좀 작다, 조금씩 이제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하신다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하게, 나무 가지가 이런 부분은 이파리가 많이 있고 끝에 가서는 이제 약하게 해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가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작게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앞에 거와 뒤에 거에 이제 원근의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크되 강하고 약하고의 이 차이를 줘서 기운생동, 그러한 느낌을 표현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일자점 또는 이제 미점법으로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미점법이 되고 끝에 가서 약한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일자점 또는 이제 평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강약으로 인해서 무게감도 있고 아래는 무겁다, 위는 가볍다 이러한 느낌도 있고 하니까
미전법과 일자점, 평점을 이용을 해서 또 자연의 이치, 무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이런 것을 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방법을 적용을 하셔서 표현을 하신다면 더 기운생동한 느낌이 더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양이고 지금 이걸 그려주는 것은 이제 살짝 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것과 이것의 이제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나무를 표현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나무를 하나 철저히 나무 그릴 때는 일획에 근거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전법으로 일자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음과 양이 또 겹쳐지니까 여기서 이제 미전법으로 해서 앞에 것을 양으로 뒤에 것을 이제 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이해관계가 이제 떨어진 곳에서는 다시 서서히 갑자기 음으로 하고 갑자기 양으로 하지 말고 서서히 이제 음에서 탈출해서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양화는 이제 철저하게 음양에 의한 것이 많으니까 동양화는 동양 철학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양으로 표현을 해서 진하고 흐린 것도 있지만 음과 양으로 인해서 앞에 거와 뒤에 거 구분되고 또 무거운 거와 가벼운 것도 구분도 되고 음과 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목은 이제 이 앞에 목보다 조금 흐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이니까 이것은 또 음으로 여기도 음이고 양이니까 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숲이니까 숲속은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원근이 있지만 여기서도 원근이 있으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점점 뒤에 원근이 있으니까 뒤에는 살짝 앞에 거보단 먹이 많이 흐리게 하시지 말고 조금만 흐리게 하셔서 1획에서 이제 2번 먹이나 3번 먹 정도로 해서 나무를 표현해 줘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앞과 뒤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나무는 이제 호초점도 많이 사용을 하고 비전법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림, 나무잎 그리는 방법에서 그것을 이제 능히 익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그 나무잎 그리기 그런 강의를 충분히 익히고 참고를 하셔서 이 방법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무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해서 그 기운 생동한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는 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몰입을 해야 되고 또 난이도가 깊어지고 커지는 것은 몰입하고 집중해서 저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설명을 좀 그리는 동안에는 설명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끝난 뒤에 부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앞에 중간 뒤에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되는데 이 뒤로 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흐려지게 되고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이제 전개됐는지 마음속으로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뒤에 것은 여기에서 이제 나무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초보자들한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나무 가지를 하나나 두 개 정도 이파리 그리는 방법을 하나나 두 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나무를 잎을 그리면 그것 또한 매우 복잡하고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그리기에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단순하게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작은 나무도 있고 뭐 그렇게 있을 건데 그것은 제가 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렇게 있다 하고 해서 이렇게 발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자법도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늘다 보면 이것을 이제 조금 모양을 굵게 됐다 가늘게 됐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응용을 해서 다른 나무가 조금씩 다른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모양을 살짝 변경을 해서 그려주셔도 느낌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호초점, 호추 씨알 같다라고 해서 호초점인데 호초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무 가지 있는 데는 좀 크게 하고 또 아래 부분은 좀 더 크게 하고 나무 가지 끝으로 가면서는 이제 좀 작게 하고 밝은 느낌이 들도록 가지가 뻗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나무 잎을 그리는 거라든가 바위준을 그린다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제 그려줘야지 이것이 이제 이 호초점을 적게 찍거나 허술하게 그린다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 먹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채색을 할 때 색이 뭐라 할까 이렇게 좀 먹하고 겉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을 호초점 또는 이제 계자법, 일자법 뭐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엉성하게 그려서 이런 부분이 하얗게 엉성하게 나와 있다면 나중에 채색할 때는 그 채색과 먹과 어우러지지 않고 뭐라 그럴까 뜬다라는 느낌 뭐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영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호초점을 충분히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부닥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선에는 이제 고리법의 형태로 해서 강하게 해주고 이쪽은 약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 바위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나오는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물에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어디에서 흐르는 그러한 느낌이 나와야지 이 계곡이라 해도 여기서 딱 붙여갖고 물길을 막아버리면 물의 근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와 이 바위가 간격이 좀 나와서 떠 있는 것 같이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물길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셔야지, 여기에서 먹색도 같고 같이 딱 붙여버리면 물의 근원은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붓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붓끝을 충분히 내가 느끼고 미점을 그리든 나무의 가지를 그리든 또 바위의 준을 도필준이든 피마지든 분준이든 절대준이든 절대로 붓끝을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측필로 한다고 해서 붓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필이라도 나중에는 붓끝을 느껴야 여러분이 측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측필을 사용하더라도 꼭 붓끝을 항상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 같은 경우, 또 가지 끝 같은 경우, 가지에서 시작되는 잎이 시작되는 그 부분, 이렇게 강하게 해주신다면 나무는 더 기운 생동한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강, 중, 약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나무의 그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양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채색을 하면서 이것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깊은 느낌보다는 이제
앞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채색을 할 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은 여기에 다 가려져 가지고 제가 이것은 이제 이 안에 바위가 살짝 이렇게 어느 한 면만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아버렸고, 이 나무는 이제 이쯤에서 이 나무 숲이 들어가면서 나와 여기서부터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제 바위도 있고 또 땅에 이제 낙엽도 쌓여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지 계속 이 지점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온 거와 저 뒤로 점점 이렇게 가니까 그런 것을 표현을 하셔야지, 모두 여기다가 다 나무 가지를 세우고 그러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지금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앞에 거보다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깊이 속이다, 아니다, 숲 속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구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현대 미술, 특히 동양화도 현대화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는데, 그 원근법, 서양에서 이제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페놉티콘이라고 해서 그 건축 설계를 하시는 그 설계사가 제로니 벤담이라는 그 설계사가 원형 감옥을 설계를 하면서 높은 탑 위에서 재소자들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혼자서 높은 탑 위에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많은데 감시하는 사람은 이제 높은 탑 위에서 이제 혼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감옥의 이제 원형 탑에 의해서 원근법,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근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근법은 철저히 내가 중심이 돼서 사물을 보는 기점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기점으로 해서 앞에 거와 뒤에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지 여러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시점이 어느 점, 어디가 보는 시점이고 시각이 어디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원근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지, 여기에서도 보고 저기에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이 이제 원근법도 아니고 어수선해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내가 보는 시점이 어디고 나는 내가 사물을 자연을 볼 때 어디서 봤는지 그 보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근이라든가 또 크기라든가 음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음량, 원근 또는 이제 크기 이런 것을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놓고 제가 뒤에 것은 조금 이제 생략하고 단순화해서 끝맺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앞에 목보다 조금 흐리게 해서 나무 가지가 있다거나 나무 뒤에 숲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 안에 이거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으니까, 목을 이용해서 이것은 이제 아래고 또 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이건 앞이고, 그래서 이제 원근이 음양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구분이 되고, 숲의 느낌이 또 표현이 되는, 제가 이것은 이제 미전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기에 어떻게 여기에서 전개되나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물결을 그릴 때는 이제 선이 부드러워야 되고 곡선이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에 이제 떨어지면서 파장이 있을 테고, 여기는 이제 파장이 그래도 이 떨어지는 바로 그 부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어떤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파장이 지나간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물이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평이 물결이 부드럽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날카롭게 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더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채색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더 보완을 하고 먹의 관계는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서 이제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